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50세 생일을 맞은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나이 50이면 젊은 나이지만 저는 얼마 전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이제 곧 할머니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저의 사정에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며 괜히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제 딸은 제가 낳아 기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 기른 아이입니다. 28살 어린 나이에 아이 아빠와 재혼을 하면서 당시 10살 난 제 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이와 사랑에 빠졌고 이루지 못할 제 짝사랑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짝사랑이 20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저희 딸을 만나기 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제 딸을 만나기 전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나이 찬 딸 자식들은 일찍 시집을 가는 게 효도였고,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부모님 손에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운명의 상대를 만나 연애를 하는 꿈을 꿔보기도 했지만 먹고 살 여유도 없던 제게는 그런 꿈은 사치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겨우 2번 얼굴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며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넉넉한 집에 시집을 가니 잘된 일이라며 좋아하셨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리 좋은 분들이 아니셨어요. 3대 독자 집안이라며 아들만 귀한 줄 알던 시댁이었기에 그런 귀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를 종처럼 알고 부려먹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저는 남편 얼굴 한번 볼 새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차리고 집안일을 살펴야 했어요. 거기다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 시할머니 수발까지 들며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면 잠깐 들어가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고 팔려가듯 시집을 간 저는 시댁에서 찍소리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늘 협박처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독자 아들과 결혼했으니 제가 4대 독자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없다. 대신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만약 아들이 낳지 못하면 그 길로 수박 맞고 쫓겨날 줄 알아.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한참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말이 무서워서 더 임신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 손에 붙잡혀 병원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저는 불임도 아니었고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남편에게 문제가 있거나 운이 없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남편이 불임인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며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불임인 아들을 두고 왜 며느리를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로 더욱더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모진 시집살이를 살던 저였지만 그 괴롭힘에 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결국 괴롭힘에 못 이긴 저는 쫓겨나듯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듯 이혼을 한 저는 그 후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이혼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하고 돌아온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신 친정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혼자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어요. 저희 식당 단골이었던 한 남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이 있는 줄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제게 일부러 말 한마디라도 붙이고 싶어 눈치를 보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왠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했어요. 늘 먼 발치에서 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혼녀라 그러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오래전 아내와 사별을 하고 슬아의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하필이면 임신 중독으로 사망을 한 탓에 갓난쟁이 때부터 혼자 딸을 기르느라 고생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딸린 자식이 걱정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남자의 신중함과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던 제가 먼저 말을 붙이고 다가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뒤늦은 연애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는 어느새 깊은 사이가 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에 총각도 아니고 자식 달린 남자랑 재혼을 하느냐며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보다 7살이 더 많은 것도 아이 아빠인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가족들도 외면하고 혼자 상처받고 외로워했던 저를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의 딸을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려운 마음을 먹고 재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 따라온 어린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철에 닮았는지 곰 같은 남편과 달리 곱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의 그 아이가 너무 예뻤지만 아이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한창 예민할 시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새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아이의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저는 28살이었으니 제가 또래의 엄마들보다는 너무 어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아이가 새엄마의 존재를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저를 더욱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여는 일은 제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젊고 어리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식을 낳아보지 몰라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윤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 엄마를 잃어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에게 제가 대신 엄마가 되어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못해줬던 것을 대신해서 매일 아침 머리도 따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며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면 아이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열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재혼을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곁에 오지 않고 저를 부녀 사이에 낀 불청객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아줌마는 언제 집에 가? 이제 제발 좀 가라고 그래. 한지훈,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제 아줌마 말고 엄마라고 하라고 했잖아. 언제나 엄마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거 왜 이럴까? 우리 엄마 데려오라 그랬지. 내가 언제 다른 사람 데려오라 그랬어? 계모는 싫단 말이야. 저를 계모라고까지 부르는 걸 보니 아이의 반감은 제 생각보다 더 심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마음이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 노력이 부족했던 듯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동생이 생기면 아이가 가족을 받아들일지 모른다며 제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둘째를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딸 하나 있으니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겠네. 당신도 아들이 더 좋지? 나야 성별은 상관없지만 지훈이가 저러는데 우리가 동생까지 가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야 결국 다 적응하는 거야. 지금 일이 사춘기라서 저러지. 동생 있으면 좋아할 거야.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둘째를 가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바라던 남편은 마음이 급한 듯 했지만요. 그러던 중 저는 지훈이가 혼자 울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1살 더 자라서 그런지 어느새 눈치가 많이 생긴 아이가 저희가 둘째를 계획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걱정이었던지 새벽 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훌쩍거리며 속상해하고 있었죠. 새엄마한테 아기가 생기면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신데렐라처럼 버려지겠지? 나도 엄마가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생기면 나는 필요 없을 거야. 내가 계모라며 엄마라 부르지도 않던 아이가 그래도 저를 새엄마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존재를 그리워했을지 알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낯설고 두려워서 그런 거지 지윤이 역시 엄마를 가지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윤이는 동생이 생기면 제가 친자식을 보느라
자기를 뒷전으로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상하면서도 아빠에게도 제게도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 지훈이를 보게 된 저는 그날부터 지훈이를 저희 유일한 자식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진심을 다한다고 해도 친자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훈이가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둘째를 가지는 데에 신중하려 했는데 지훈이가 그런 생각으로 평생 고통받을 거라면 차라리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지훈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선택했던 재훈이었기에 저 역시 지훈이가 제 자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훈이를 정말 제 딸로 키웠습니다. 지훈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 어느새 저를 엄마라 부르며 많이 따르곤 했어요. 겨우 마음을 열어준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더 열심히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 아이 공부를 챙기고 아플 때마다 속을 끓이며 정말 내 자식만큼 소홀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죠. 엄마 정없이 자란 아이가 충분히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엄마 노릇에 충실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 딸은 어느새 잘 자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제가 계모라 무시를 할지 몰라도 저는 제 딸만 저를 알아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잘 자라준 딸이 어느덧 다 큰 아가씨가 되어 집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는 또 처음인지라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벌써 20대 후반이 다 되었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몇 년째가 되었지만 결혼이라는 건 한참 나중 일이라 생각했어요. 다 큰 자식도 제 눈에는 아직 마냥 어린아이처럼만 보이는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아직은 딸을 결혼시켜서 독립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 걱정이 앞섰지만 그러면서도 지윤이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습니다. 내 딸이 고른 만큼 좋은 사익감일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예비 사이가 집에 온다는 얘기에 저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처음 인사하러 오는 날 괜히 먹을 것 없이 차려 줄인 배로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다는 말에 저도 이것저것 차려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예비 사이를 맞았던 날 남편은 제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 저 오늘 집에 있을 건가? 오늘 지윤이 남자친구 데려오는 날이잖아요. 까먹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느냐는 말이지.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손님이 오는데 내가 같이 안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재혼 가정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불편할까 싶어서 말이야. 당신 불편하면 그냥 나 혼자 인사받아도 되잖아. 지윤이 내가 키운 내 딸인데 잊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이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게 자리를 비키는 게 좋지 않냐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남편은 왠지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걸 반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속상한 티를 내니까 자기는 그러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괜히 내가 불편해할까봐 배려하는 거라며 변명을 했지만 그런 말로 제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내 배로 품어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가 20년 가까이 내 자식으로 키운 내 딸이 틀림없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엄마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저를 돕겠다고 일찍 들어온 딸 덕분에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꺼냈을까 궁금했지만 괜히 오해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는 남편의 말을 곡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사이를 잘 대접하고
준비한 음식들을 실컷 먹여보낼 수가 있었어요. 내 딸이 고른 남자라고 하지만 참 잘생기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이 진국이더라고요. 식사 예절도 바르고 사람이 단정한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저희 지윤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보여서 안심이었습니다. 제가 딸의 결혼을 반대할 입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좋은 남자를 데려와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벌써부터 괜히 사이를 견제하는지 술도 제대로 못한다며 꼬투리 잡았지만 저는 오히려 술도 못하고 범생이 같은 예비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네요. 하지만 사이가 마음에 들고 걱정이 없는 것과 별개로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는 건 속상한 일이었어요. 엄마로서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건지 저는 왠지 딸을 좀 더 데리고 있고 싶더라고요. 이제 곧 딸아이가 시집 가서 집이 텅 비게 될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시큰거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딸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기에 저는 그런 아쉬운 기색을 숨기고 딸아이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건 정말 진심이었죠. 그렇게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저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래전 지윤이를 내 딸로 품기를 결심했을 때부터 제가 딸이 결혼하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윤이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린 딸을 남겨두고 어떤 심정으로 떠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친어머니 못지않게 친정엄마 노릇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치르기 전이지만 내 딸의 혼수를 직접 고르고 살림살이들을 골라주고 내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내려간 레시피 노트와 살림 팁들을 담은 책을 내 자식에게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키운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살림하느라 고생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딸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결혼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까지 딸을 시집 보낼 걱정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를 얼마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쓰러질 것 같았죠. 나 여자 생겼어. 그냥 가벼운 관계 아니고 그 사람이랑 남은 평생 같이 하고 싶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당신도 당신한테 마음 없는 남편 붙들고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갈아서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도 아직 50도 안 됐는데 괜히 더 고생할 것 없이 새 출발해야지.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가 생겼다뇨.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바람 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말하지 마. 나한테는 사랑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제 남편의 행동이 딱 그거였더라고요. 당신 지금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해? 대체 어떤 여자인데? 어떻길래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여자 당신이 입에 올릴 만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미 다 끝났다는데 뭘 그렇게 궁금해? 알면 뭐 어쩌게. 당신 어차피 그 사람 찾아가서 깽받칠 자신도 없잖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물어보긴 했지만 소심하고 바보 같은 제가 상간녀를 찾아가서 따져 물을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다는데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바람난 여자를 감싸고 도는 남편이 참 뻔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거나 남편을 두드려 패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너무 충격이라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어렵게 재혼을 하며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희생해왔고 남편 역시 그런 저를 보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했기에 저는 제 남편이 그런 저를 배신하고 저버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0수년을 남편을 위해 내조를 하고 딸을 키웠으니 설마 이 사람이
바람을 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믿음을 비웃듯 보라는 듯이 바람을 피웠고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며 제 자리를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 더 이상 사랑 같은 건 없잖아.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이어질 게 없는 것 같아. 막말로 우리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나랑 애정 없이 뭘 보고 버티며 살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식이 왜 없어? 지윤이 내 딸이야. 내가 내 청춘 바쳐 키운 내 자식이라고. 지윤이는 내 딸이지. 그리고 지윤은 이제 다 커서 시집 가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혼하자. 지윤이 상견례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그쪽 집에서도 걱정을 안 하시지. 괜히 시골리고 나서 이혼하고 그러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지윤이 엄마야.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 지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지윤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왔어.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빠져달라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당신이 지윤이를 그렇게 아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 말대로 해줘야지. 안 그래도 그쪽 집에서는 우리가 재혼 가정인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이가 엄마가 또 바뀌었다고 하면은 지윤이가 시댁에서 무슨 입장이 되겠어? 지윤이 걱정을 한다면 더더욱 당신이 빠져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엄마라면 이 생각을 먼저 해야지. 뻔뻔한 남편은 끝까지 저를 욕보일 생각인 건지 곧 있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들을 뵙기 전에 제가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 그 여자를 상견례 자리에 내보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이제는 딸아이를 무기로 내세우는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딸 걱정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재혼한 입장에서 자식을 보내며 걱정이 많았던 저였는데 어떻게 하면 지훈이가 모자람 없이 자랐는지 사돈들 앞에서 설명하려 했던 제가 그 사이 남편과 이혼을 하며 지저분한 모습을 사돈들에게 보인다면 그쪽 어른들이 저희 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앞이 깜깜할 지경이었어요. 저야 어차피 더 이상 희망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제 딸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중요한 때잖아요. 저도 시댁을 가져봤었고 시댁을 잘못 만나서 그만큼 고생을 해봤던 입장이었던지라 지훈이가 괜히 저 때문에 책 잡히거나 미움받는 일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당연한 걱정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지훈이의 엄마인 저는 결국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 말대로 조용히 떠날 생각을 한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반응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합의 이혼할 테니까 나 혼자 지낼 수 있게 집 구할 돈 줘. 그거면 나도 더 바라지 않을게. 그걸 왜 나한테 달래? 나 돈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돈 없어? 그동안 나 당신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따로 챙긴 돈 하나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재산 분할을 하지. 나 진짜 돈 없어. 요즘 사업 안 좋았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이 집 빼면 남은 재산도 없고 지윤이 시집 보내고 나면 정말 빈털털이 되게 생겼어. 그리고 이 집도 나중에 우리 지윤이 물려줄 건데 설마 당신 남은 전 재산을 탐내려는 건 아니지? 남편은 황당하게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없다며 제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만 한다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 대신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제 명의로 된 것 하나 없이 내조만 했더니 남편은 이혼할 때가 되었어야 재산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재산 분할을 받고 싶으면 이혼 소송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변호사 비용 감당할 여력은 있을까? 게다가 패소하면 내 변호사 비용까지 당신이 내야 하는 거 알지? 당신도 잘 생각해. 당신이 조용히 떠나준다고만 하면 나도 당신 집에 방 정도는 얻어줄 테니까. 그렇게 남편이 얻어준 방은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울에 어디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원룸이었어요. 그런 곳을 전세로 얻어줬다며 생색을 내던 남편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막막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친정이라는 예전에 이혼하면서 진작 인연을 끊었고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살림한다고 믿고 기댈 친구 하나 변변이 없었네요. 그런 제가 믿을 구석은 내 남편과 내 딸뿐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버려졌으니 저는 정말 제 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딸에게는 이혼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저는 딸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나왔었습니다. 사정 설명이야 남편에게서 들을 것이고 내가 읍소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윤이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한들 핏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와 남편 둘 중에 골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는 지윤이도 제가 아니라 친아빠 편을 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남편에게 찢긴 속을 딸에게까지 상처까지 받고 싶지 않은 생각과 마지막까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딸에게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모든 희망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다른 생각 말고 쭉 혼자 살 것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재혼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결국 이 꼴이 난 게 다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바보 같아서 벌인 일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후회와 자책만 하느라 정작 잘못을 저지른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돈도 백도 없는 제가 남편을 혼내줄 능력도 없었지만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쪽방에 들어앉게 되었죠. 이제 곧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릴 딸아이 걱정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되었는지 딸에게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차마 딸아이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속을 모르는 딸은 수십 번 전화를 하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정말 아빠랑 이혼하는 거예요? 나 버리고 간 거야?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나를 걱정하고 원망하는 딸의 문자에도 저는 차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게 방을 얻어준 대신 받아간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저는 남편과 가정법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 잘 지냈어? 지윤이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 혼자 상견례도 잘 치르고 결혼 준비도 다 맞춰가거든. 이미 저 없이 상견례까지 잘 치렀다며 웃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증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놓고 자신만 행복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고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나 배신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에서 차라리 이제라도 이혼해서 내 인생을 찾는 게 나을 거라며 자기 위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돈 한 푼 없이 갈라서는 상황이라는 게 억울하고 분했지만 딸이 좋은 일을 앞둔 상황에서 제가 고춧가루를 뿌리기는 싫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윤이에게 엄마 노릇도 해주지 못할 제가 남편과 딸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나와 저 혼자 초라한 쪽방으로 돌아갔던 저는 얼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에 이웃 사람인가 싶어 문을 열었던 저는 현관 앞에 서 있는 딸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대체 어디 갔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놨는지 알아? 지훈아, 네가 여긴 어떻게 해?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아빠가 수산에서 쫓아다니다가 아빠가 법원에서 엄마 만나는 거 보고 엄마 따라서 쫓아왔어요. 엄마나 아빠나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아빠랑 이혼하는 거예요? 대체 왜요? 정말 나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때문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건지 제 소식을 찾던 딸아이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미행까지 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저를 보고 여기까지 저를 쫓아왔던 것이죠. 어렵게 나를 찾아낸 딸아이를 보니 반가움이 들면서도 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딸은 초라한 쪽방에 홀로 있던 제 꼴을 보고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제가 왜 그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정말 아빠 말대로 내가 결혼한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때문이라니. 설마 네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니? 알고 보니 이 망할 놈이 저를 기만한 걸로 모자라서 딸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의붓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 노릇하고 싶지 않다며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있는 딸에게 저는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쩐지 아빠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엄마가 날 두고 갔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설마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을 줄은 몰랐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견례 때도 혼자 가셨거든요. 그 전에 엄마 꼭 데려오겠다고 그러더니 그게 새엄마 말하는 거였어? 진짜 우리 아빠지만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다고 엄마도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최소한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바보같이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이런 골망이 있던 거예요? 엄마는 정말 바보같이 왜 그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말을 하겠어. 가뜩이나 결혼 앞두고 정신없을 텐데 내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싶진 않았어. 안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민폐는 내지 말아야지. 민폐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는 그럼 정말 얘 결혼식에 안 올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정말 우리 엄마면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내 옆에 있어줘야지. 나한테 어머니는 엄마 하나뿐이야. 돌아가신 친어머니 대신 나를 보살펴준 건 아빠도 아니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진심을 다해도 나은정에 비할 바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착해서 나를 엄마로 따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아이에게 친엄마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주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딸의 마음을 지리짐작하며 솔직한 말도 못하고 도망쳤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딸을 믿지 못한 건 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딸은 그런 제게 섭섭해하면서도 자기가 표현을 못해서 믿음을 못 준 거라며 되려 제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지켜주겠다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엄마, 이대로 아빠 가만히 둘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니? 싫다는 사람 붙잡고 살 자신도 없고 나한테는 지훈이 너만 있으면 되는 걸. 너만 괜찮다면 우리 이혼하고도 가끔 만나자. 엄마랑 만나주기만 해줘. 누가 싫다는 사람 붙잡고 살으래요? 엄마가 피해자인데 엄마가 왜 참아? 제대로 재산분할 받아내고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청구해야죠. 위자료? 그런 걸 할 수 있어? 네 아빠는 간통죄 없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나더러 그 여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고소해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었어.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엄마 사이가 변호사야. 왜 바로 옆에 도움 줄 사람을 두고 먼 데서 고생을 해요.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이서방한테 말하지 마. 엄마가 조용히 나온 이유가 뭔데? 우리 집 콩가루인 거 알면 너희 시댁에서 좋아하시겠니? 이서방도 걱정할 거야. 엄마는 재산 분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지 마. 엄마는 정말 엄마 딸을 너무 못 믿나 봐. 내가 설마 겨우 그 정도로 흔들린 남자를 만났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이걸로 절대 측접권하지 않으실 분들이에요. 결국 저는 딸의 설득으로 딸과 예비 사이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서 그저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려던 제게는
천만다행인 일이었죠.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해봐야 제가 이길 방법은 없을 거라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라 조언했지만 그건 전부 남편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이래저래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더라고요.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고 신탁 투자를 맡겨놓고 그런 재산들을 찾아준 예비사이 덕분에 저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꼭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내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소송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작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했으면 됐는데 제가 바보같이 포기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의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능력 좋은 예비사이는 어떻게든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지난 몇 년 동안 여자에게 거액의 선물들을 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들이 하도 많아서 숨기려 해도 전부 숨겨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식구들에게 희생하는 동안 남편은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고 재산을 빼돌리며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돌아선 마음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2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나 철저히 속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놈이야 이제 헤어지면 그만인 사이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제 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제 곁에 남아줬으니까요. 고맙게도 딸과 사이는 결혼식까지 미루며 저를 도왔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못하진 않았던지 제가 남편의 재산 생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무려 50%의 재산을 제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한 게 있느냐며 말도 안 된다고 억울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제 노력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 저희 딸이 인정해 주었죠. 엄마, 재산 분할 받은 걸로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엄마의 정당한 권리고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돈으로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고 엄마 뜻대로 사세요.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내 명의에 차며 집이며 하나도 없이 살았던 제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을 얻고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동안 살림만 하고 내조만 하느라 남편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번 사업이 어렵다는 남편 말만 믿고 양말 한 조각까지 기어 신던 제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 없던 호사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쪽방에 쫓겨났던 걸 생각하면 정말 제 인생의 초특급 대박이 아닐까 싶었네요. 덕분에 저는 오히려 이혼을 한 뒤에야 더 행복해진 듯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딸을 영영 못 볼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딸은 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딸은 저를 무정히 버려버린 자기 아빠를 크게 원망했고 자기에게 또다시 엄마를 뺏어가려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아빠와 연을 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한 아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아빠는 안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괜히 뒤에 숨어서 지켜볼 생각 말고 혼주석에서 당당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 속만 썩이고 고생시킨 딸이 시가는 모습 후련한 마음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딸의 결혼식 혼주석을 저 혼자 지키게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딸의 아이의 부모 자리를 지키며 지윤이가 무사히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았지만 지윤이 말대로 좋으신 분들이신지 저희 가정의 일로 트집을 잡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울부딸을 친딸처럼 기른 제가 대단하다며 안사돈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돈의 마음 덕분에 저도 이제서야 마음을 놓고 자식을 독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자식 농사를 망치진 않았는지 딸 덕분에 제 말년이 염려스럽진 않네요. 여자의 평생 친구는 딸이라더니 제게도 저희 딸이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들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